이제 이준석 기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이준석 기자를 우리가 부른 이유는 양평 고속도로 오늘 얘도 원희룡 장관 원희룡이지. 특집 예, 같은데 예.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이제 불렀는데 네.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또 이제 지난 목요일에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평화로운 평일 저녁에 갑자기 아유, 분당에서 백화점에 갑자기. 예. 흉기 난동 사고가 있어서 지금 되게 온 국민이 좀 충격에 빠졌어. 이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제 취재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정말 그걸 지켜보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건 발생이 목요일 오후 이제 5시 느낌에서부터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부터 네. 그 피의자가 잡힌 게 6시 5분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현장 도착한 게 아닌 7시, 그러니까 사건 발생 1시간 뒤에 도착을 했는데 네, 네. 도착해서 보니까 대부분 목격자분들은 안 보였고 주민분들이 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민분들은 다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되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 신림동에 있었죠. 흉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사건이 반복되니까 불안하다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착하니까 그 피의자가 타고 네. 그 행인들을 쳤던 자동차도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모닝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길에 부딪힌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정류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고 하다가 네. 보도에 가로막혀서 버스 정류장 쪽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 덮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기 더 많이 몰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바퀴, 운전석 쪽 바퀴는 터져 있고 사이드 미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뜯겨져 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좀 그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이드 미러가 또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맞은편에는 상점가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가 자영업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네. 직접 그 피의자를 보지는 못했고 당시 흉기에 찔려서 쓰러져 계신 여성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선뜻 나서서 여성분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데 내가 과연 나라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선행,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많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또 사건 이후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일찍 문을 닫고 귀가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이게 길에 막 핏자국이 있거나 이런 것도 보셨어요? 핏자국은 제가 찾아봤는데 네네. 이게 물자국인지 핏자국인지 알 수가 없이 네네. 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흘러 있는 자국이라든지 또 사건의 흔적은 차량 위에는 제가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백화점 안에도 이제 다 들어가 보신 거예요? 백화점 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도 이제 서현역이 있는데 서현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대부분 우회해서 나가시거나 일반인 출입은 통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역도 지금은 약간 공포 뭐 이런 이제 나도 맞아요. 또 당할 수 있다 네. 때문에 그 거리가 되게 한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민분들도 그런 공포를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만났던 주민분들 대다수 하는 말이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니겠냐.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건장한 남성이세요. 저만큼 건장한 남성인데 무섭다고 하시면서 가족이랑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은 좀 나 혼자는 못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건장해도 사실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신림역 때도 그렇고 이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좀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방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민분들 중에서는 그 정신병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에서 그 인파가 몰리는 곳을 지정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당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약간 사안이 음모론 같은 것들. 네. 음모론이죠. 이런 사안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추측까지 하셨을까. 네네. 근데 저도 실제로 이제 저 기사를 보니까 그 어떤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보면 그런 신림역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그 비슷하게 그 예고성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역에 가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실제로 출동하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미리 예고글도 올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고글은 아니고 그 어저께 사건 발생 그 목요일 날 사건 발생 이후에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오리역에서 내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그 글을 올려서 지금 경찰에 수사하고 있고요. 네. 그는 그 피의자가 직접 올린 건 아니고 그 네. 이후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카피캣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지금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되게 위중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모방하는 범죄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사회가 좀 불안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양평고속도로 건설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 제기 이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뭐 국정조사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아직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네. 단독 기사도 많이 취재를 하셨고 그래서 네.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우선 이 양평고속도로가 왜 추진되는 건지부터 여쭤볼게요. 예, 양평고속도로가 처음에 추진된 거는 지난 2008년도고요. 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됐는데 경기도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반려했는데 국토부에서 20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계획에 네.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담으면서 이제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된 거고요. 2021년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하면서 네.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라는 그 관광지로 몰리는 차들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뭐 어떤 사례들 보니까 주말에 병원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 시간도 너무 걸리고 이런 맞아. 불편함은 계속 호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물머리 지난 데가 6번 국도거든요. 네네. 6번 국도가 관광객도 몰리고 양평군 주민들도 어쨌든 내부 도로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평일은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차량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양평 주민들도 내부 양평군 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다. 네.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추진됐던 이유도 네. 이 6번 국도의 정체 해소가 큰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서면 안이 처음에 이제 고려가 됐었던 건데 맞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강상면안이 갑자기 돌연 이제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 해명이 석연치 않은 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거라고 했다가 강상면을 그리고 또 타당성 조사 그 용역 업체에서 이제 거기가 최적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달에 양평군에서 강상면, 양서면, 강하면 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건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안을 제시한 거지. 근데 실적으로 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나들목 설치. 양평군은 솔직히 말해서 종점을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나들목 설치를 설치해달라는 제안이었거든요. IC를 네네. 설치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일단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건데 나중에 추후에 이런 계속 논란이 그러니까 양평군이 제안을 한 거지 뭐 이 안으로 강상면 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단일안을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말이 바꾼 게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네네. 원안이었던 양서면 안에 대한 단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대안 노선인 강상면 안의 장점을 분명히 설명을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용역업체가 네. 과연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입장이냐. 이게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한 원안을 뒤집고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대안 노선이 더 좋다고 제시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그렇고 네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전직 네네. 지금 그만두신 분들도 좀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용역이 이뤄졌을 경우 뭐 이런 국토부에서 이 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지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용역 업체 쪽에서 먼저 이 안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용역업체가 그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게 작년 5월 달이었거든요. 작년 5월 달이었는데 이 용역업체가 이 용역에 착수한 날짜가 3월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거의 두 그 달. 2달 네. 정도. 네. 2달 정도인데 2달 만에 원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대안노선에 대한 또 평가까지 마쳤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가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 지시서라는 거를 같이 네. 공개를 했는데요. 음. 과업 지시서에 보면은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 부분은 네. 용역 착수 2개월 차부터 5개월 차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성립이 안 되는 네.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용역업체는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공정표도 무시하고 네. 곧바로 원안과 대안노선에 대한 비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비교에 들어갔고 2달 만에 그 비교를 마치고 대안노선이 더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 걸린 기간이 2년 정도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용역업체에서 한 거 기간이 2달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 뭐 오케이 그게 더 좋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 현안질에서 나왔던 건데 BC 분석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안으로 제시하려면 비용 편집 분석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하지 않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1조 7천억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니고 경제성이 중요한 건데 네. 1조 7천억을 들여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판단해야 돼도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당초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양서면안도 BC가 원래 1이 넘어야지 네, 사업이 네. 타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당초 BC가 1이 넘지를 않아요. 네. 0.82로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BC도 어차피 원래 이 사업 자체가 BC가 너무 낮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추진 못될 네, 수도 있는 네.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강상면 안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과연 이 BC 값이 어떻게 바뀌냐가 제일 네, 중요한 건데 그쵸. 이게 잣대가 없는 거죠. 잣대가 없어서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쪽 강상면 안으로 가면은 수요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이게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교통량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에만 해도 양평군이 세 가지 안 제시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안 제시했을 때 양서면 종점안은 어쨌든 가장 높게 평가를 했는데 현재는 강상면 종점안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양평군이 지난해 그 평가를 했을 때 양서면 안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엄청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네네, 그렇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양서면이 훨씬 경제성을 낫다. 재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성, 그러니까 BC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양평군은 이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이후에 네.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명운동은 대안노선을 전제로 한 서명운동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좀 의아한 게 중복 서명도 가능해요. 아, 한 명이 여러 번을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 뭐 시민단체라든지 기관에다가 서명을 여러 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양평 군수가 전진성 군수가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건지 저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기자가 단독 보도한 것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좀 설계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예,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명시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개요에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네. 명시가 돼 있고 2021년 9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보면은 네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동서 구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동쪽에서 서울 쪽에서 양양까지 가는 네. 고속도로 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선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선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줄기라고 하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 해소
정체 해소를 위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해명하고 있는 게 당시 예비타항성조소 때도 한번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개통했을 때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조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줄기는 주는데 큰 네. 폭으로 줄질 않는다.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 네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항성 조사 때 효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계획,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연계 계획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고 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면은 오히려 강상면 안, 물론 지금 BC 분석 결과가 없는 상태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렵지만은 그 양양고속도로 그 교통 분산 효과도 없고 그러면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조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저희는 국토부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취재 기자로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좀 짚어봐야 될 점, 국토부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거 있을까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저희 CBS 노컷뉴스 기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짜 사진, 네, 네, 가짜 사진, 가짜 사진인데 네. 원희룡 장관은 이거를 저희는 문제가 됐던 게 당시 그 사진 그래픽이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만든 그래픽도 아닌데 왜 출처에 국토교통부라고 적었냐 네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출처를 지우고 그래픽을 다시 수정해 줬고요. 그래픽 문제였는데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용은 저희가 진짜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진짜 노력해서 쓴 기사거든요. 이렇게 노력해서 쓴 기사를 그래픽 하나 때문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짜 뉴스로 간 부분이 저는 한 명의 기자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그래픽이라는 것도 이제 그 국토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그래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가상의 선을 그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좀 말할 수 어폐가 없죠. 있죠. 예. 네네.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지금 뭐 백지화 발표 이후에 계속 나와서 양평군 방문해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사업 재개 의사는 충분하거든요. 사업 다시 한다고 또 네. 그런 재개 의사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 사업 재개를 한다고 하면은 원안대로 가야 되냐, 대안 노선으로 가야 되냐. 이걸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대안 노선이 낫다, 원안이 낫다를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너무 억측일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설계업체, 교수 모든 이 관계 자체는 네. 국토부가 압도적으로 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의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과연 이게 공평한 잣대로 이 두 가지 노선을 비교할 수 있냐? 네. 뭐 그 방법이 확실히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노선 검증위를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 노선 검증위에서 그러면 강상면 안과 양서면 안을 두고 정말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 평가해보자, 원점에서 평가해보자 이러면은 저로서는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그러면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쟁화가 됐으니까 정쟁화된 거 빼고 다시 원점에서 검사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중심의 의견이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거의 한 달 넘게 이 사안을 취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국토부의 자료를 요청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료는 금방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양서면 안이 낫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강상면 안이 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를 증명하는 자료라든지 요청을 하면은 대비다. 줄 수가 없다. 이런 말로 계속 변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과연 이 두 가지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도 과연 공평하게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은 처음부터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거기 있어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네. 논란이 이 정도쯤 되면 책임이 있는 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냥 김건희 일가가 땅을 팔면 되거든요. 네. 땅을 팔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권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땅을 팔겠다라든가 뭐 이런 입장 표명 같은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책임지는 좀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지금 뭐 그 주민들만 그냥 갑자기 도로가 갑자기 생기기로 한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황당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만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게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 도입되려고 했던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정치적 각 당의 이익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고 좀 정쟁화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암만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기자가 또 기사를 더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서인역도 가야 되고.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